네,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가 조금은 휘청거려도 또 김정수 전문가는 이 시간에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따라하시는 분들은 크게 소외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격이 좁혀질수록 반도체는 지속 홀딩.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포커스 반도체 쪽으로 좀 맞춰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좀 짚어주시면서 어떻게 전략에 녹여낼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앵커님이 이제 저보다는 시청자분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시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세요. 네.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 드릴게요. 지금 게시판 점유율로 따지면 사실 반도체보다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특히나 오늘 오후에 또 많이 밀리기도 했고 에코프로 100만 원을 이탈했다는데 많은 분들이 또 크게 의미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이대로 괜찮은가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리면서 출발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배터리부터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포스코 홀딩스를 만약에 공략을 해야 된다면 제가 그 시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런 의견 좀 드렸었잖아요. 주 초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의 슈팅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한 30조까지 붙었던 시장이니까요. 근데 이 시장은 사실 배터리 쪽에서 자금이 다 쏠렸었던 거거든요. 요 구간에 이 흐름을 주도했었던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정도, 에코프로 그룹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막바지에 LG 그룹주, LG 화학 같은 경우도 한 4, 5만 원대에서 78만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54만 원대에서 한 60만 원대까지 급등 흐름이 좀 나왔었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72, 3만 원까지 반등 흐름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한 10분 만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 이런 주식들이 난리 나면서 중형주들 따라오다가 갑자기 이제 폭삭 쏙 쏟아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기울어섰던 운동장이 좀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반등 안 나왔던 주식들 가운데서 소외받았던 주식들, 대표적으로 언택트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천 좀 드린 다음에 바이오 1등 가지고 있자. 삼바 같은 경우 오늘 좀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면서 자금을 좀 뿌려준 거예요. 그동안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올라왔었던 시장인데, 이제는 배터리 쪽에 대한 이제 쏠림을 나눠주는 거죠. 36조나 모였었던 이 자금들이. 여기에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LG 화학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원래 시장 예상은 한 40 중후반대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한 30% 중반대 정도 또 성장률을 다운시켰습니다. 54만 원을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추천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게 딱 30% 정도 중반 정도 성장했을 때의 밸류예요. 제가 계산한 가격이. 매출을 치게 되면은 한 34조 정도 될 겁니다. 34조, 33조. 요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시장 컨셉보다 제가 다운시킨 요 밸류를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슈팅 자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이게 이제 흩어지는 구간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배터리가 끝났다,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의 의견일 뿐인 거고, 미래차에서, 배터리는 사야 돼요, 여러분. 미래차 가운데 배터리를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는 계속 사야 되는 거고, 다만, 잘 사야 되는 거죠. 슈팅 때 차익실현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차익실현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급락을 기다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산을 잘해서 현금도 만들어 놨다가.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세워드릴 수 있는 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시장 얘가 대장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50만 원대 초중반 정도.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다른 기업을 보지 마시고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요 세 종목을 같이 보세요. 얘네들이 일단 매수 거래 대금을 돌려놔야 돼요. 어떤 종목이라고요?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화학 요 세 종목의 하락이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멈추면 다시 이제 매매 들어가는 거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도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 사도 되는 거고, 만약에 포스코 요 홀딩스가 50만 원 초반인데도 반등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거래대금이 반타작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거래대금 돌출 때까지.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기회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요. 계속 해야 된다. 다만 잘 사는 거예요. 이격이 줄어든 이런 구간을 활용을 해서. 이격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에 배터리의 비중이 있으면 반도체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번에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신호를 줬다고 보거든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88,900원에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하이닉스는 실적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고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하고 다르게 IR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했냐면 HBM 서버 쪽에 들어가는 이런 물량들 있잖아요. 이런 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먼저 선발대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하이닉스가 전구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같이 신고가를 따라오는지가 겁나 중요한 거예요. 작년도 9월 달에 AMD가 PC형 DDR5 라이젠 시리즈 나왔을 땐 별로 반응 없었다가 올해 4월 달에 CPU 그 인텔에서 서버용 그거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추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A에 대한 수요까지 확인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 필요 없구나. 내년이나 이건 무조건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베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격을 줄이는 과정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도 여러분 슈팅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26%, 27%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배터리만 슈팅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반도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격을 줄이는 구간에서는 반도체는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전략을 계속 여러분한테 제시하면서 왔었고, 투자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소부장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FCPCA, 삼성전기,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추천했던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소재가 들어가죠? GA공정의 솔브레인, 그 다음에 원익, 아이패스, 테스, 이런 주식이 이번 구간에 반도체 쪽에서 수익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계속 지켜보다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같이 돌파를 한다. 아, 이러면 반도체 없으면 내가 바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동진세미캠, 원익, 뭐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 대박 난 거고, 대덕전자 못 사신 분들 삼성전기 사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 쪽을 꼭 편입을 해놓으세요. 근데 자동차 쪽으로. 그리고 바이오가 이번에 반등 나왔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여러분들한테 1등 가지고 있자. 오늘 뭐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대로 좀 보유 의견 드리겠고, 80만 원 밑에서는 매수 신호 계속 의견 드렸잖아요.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같이 가면, 아, 이건 유한 양일까지 같이 신고가를 만들어버린 거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언택트랑 같이 이번 거나 반등의 주역이 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쪽도 같이 공략을 하시면 배터리하고 반도체 돌아가면서 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좀 바닥 잡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확실하고,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퍼져나오는 거 보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강한 움직임에도 큰 의미를 두어 주셨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미래차 관련해서 또 오늘 바로 이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신다고요? 예, 4시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의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어서 유튜브 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차 어떻게 사고 팔까? 여기 미래차는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요. 차량용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요. 과연 김정수 전문가 어떤 쪽을 보는지, 그리고 지금 다소 좀 상처받은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식의 대안이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전해드리니까요. 이 시간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출렁거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멀미 날 것 같아요. 조금은 잠잠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